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아무리 그 싸워도 예. 어느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건 이제 깔 거 다 까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분당대회인지 자폭대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당대회라는 게 결국은 당의 어떤 에너지를 모아서 비전과 그 전략을 발표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당대회 끝나고 저 당이 제대로 갈까? 나경원 의원이 토론회 때마다 아니 왜 그렇게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 대표를 못 잡아 넣었냐라는 취지의 계속 질문을 해요. 자범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구속시킬 수 있다고 사실상 자신했습니다. 그러지 못했어요. 그 후과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때도 보수들은 이거 능력이 있는 사람 맞아?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졌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부정청탁에 해당되느냐? 나경원 의원의 공소 취소 요청이 해당이 된다면 지금 부메랑이 되는 거죠. 한동훈 본인이 법무장관일 때 이 부탁을 받았는데 이걸 그냥 뭉갰다는 걸로 되니까. 정어리 몰에서 소개해드린 이열치열 몸보신 특별기획전. 저는 슬기로운 소비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가니탕 같은 경우에 아주 인기가 좋은데요. 이렇게 날씨가 덥고 또 습하고 몸이 처지고 그럴 때 이런 것 딱 챙겨놓고 드시면 건강에 좋죠. 그런데 가격도 매우 저렴하고 그러니까 슬기로운 소비 생활 잘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언양 불고기도 4차 사전 예약하고 있는데 이것도 반응이 뜨겁다고 하고요. 어제 도가니탕은 어제 하루에만 1000팩 이상 주문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한 분이 10팩씩 막 이렇게 구매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네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또 남쪽은 무더위라고 하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 조국 대표 인터뷰했는데 댓글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쪼사로스님이 이재명 대표 지지하시는 당원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갈라치기가 아닌 중도 보수 이탈표 흡수가 필요합니다. 갈라치기 자제해 주세요. 그랬는데 예, 이재명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이 조국 대표 좀 견제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있나요? 미션이님, 천명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천명님 5기로 버틸 것입니다. 정어리 때 여러분 지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가 지쳐버려 포기하는 것을 바랄 테니까요.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지쳐 계시어요. 많이 좀 힘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나게 할 수 있을까? 좀 저도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원하는 게 바로 우리들 지치는 거니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시죠. 오늘 패널 세 분 소개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김철근 기획신당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난리가 아닙니다. 뭐 서로 이게 무슨 쇼인가요? 너네들 너는 이런 죄 지었잖아. 너는 이런 죄 지었잖아. 뭐 이렇게 이제 자백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개콘을 넘어서서 아주 무슨 남양 특집 뭐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한테 당신 나한테 법무부 장관 때 그거 부탁했잖아.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장면 한번 보시죠.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공소 취소가 뭐예요? 공소 취소는 일단 기소가 된 사건,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공소 유지가 어렵다거나 그 부분이 부당하다라고 하면 전격적으로 이제 취소를 하는 건데요. 기소를 해놓고 네, 예. 지금 공소 취소라는 워딩이 나온 건 이준석 대표가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기소한 부분은 공소 취소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번 여론 환기가 된 적이 있고 예. 예전에도 한번 공소 취소를
한 그 YS 때 한번 있었는데 그게 아주 이례적이어서 저희가 공소 취소라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알지만 실무에서 활용한다거나 그걸 모색한다거나는 하지 않을 정도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서 이게 정당의 어떤 행위였고 하니까 기소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부분을 입법부의 어떤 행위를 사법부의 단죄를 받는 게 맞느냐의 문제의식을 나경원 의원은 뭐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근데 뭐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여러 명이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심도 수년째 계속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김철근 총장님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저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 정말 저 아무리 그 싸워도 예. 어느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건 이제 깔 거 다 까자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전당대회 하는 걸 보니까요. 이게 분당대회인지 자폭대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당대회라는 게 결국은 당의 어떤 에너지를 모아서 비전과 그 전략을 발표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당대회 끝나고 저 당이 제대로 갈까? 저렇게 같이 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어찌 보면 정권이 바뀌어서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한동훈 장관에게 그래도 같은 당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최소한의 그 국회에서의 패스트트랙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정도는 공소 취소를 좀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같은 당에 같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일원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장관한테 의견을 물었을 건데 물론 장관이 그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뭐 그 한동훈 후보가 설명을 쭉 하잖아요. 구체적 사건에 예. 대해서 뭐 개입할 수 없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예. 건넬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지금 전당대회 장에 후보들 토론에서 당신 나한테 그런 부탁했잖아.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해? 이거잖아요. 마치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할 때 검찰 개혁 얘기를 쭉 하니까 당신 원외위원장 때 그 나한테 부탁했잖아. 이 얘기 같은 거예요. 막 가자는 거잖아, 이건. 예? 막 가자는 거예요. 저는 이 전당대회를 대하는 후보, 특히 한동훈 후보의 이 태도라는 게 과연 같은 세력 내에 동지라고 하는 이런 틀을 과연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됩니다. 이게. 뭘까요, 윤경호 소장님? 정치가 아니고 검사라서 그럴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로서의 DNA가 뼛속에 박혀 있구나. 지금 우리 김창월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한테 김영종이라는 젊은 검사였죠. 아니 형님 건 관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전화하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난 당신이 했던 일 나 알고 있어. 내 파일에 다 들어있어. 이런 식의 얘기를 검사들은 하잖아요. 야, 그 파일 그거 꺼내. 그 영화에서도 등장하는 대사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근데 이제 아마 내일부터 바로 여기 대표 이제 투표 들어가 버리잖아요. 며칠만 더 선거운동 했으면 녹취록도 하나 까는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 한동훈. 내가 당신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 하고 녹취록까지 까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저께 한 얘기,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죠. 얘기했어요. 패스트 트랙 재판 이거 문제 제기했던 거 박주민 의원이 했잖아요. 이미 한 번.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에 민주당 의원 5명,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 23명. 근데 이번에 22대 원내 다시 진입한 사람은 국힘이 6명, 민주당 2명이더라고요. 그 중에 박주민 의원 당사자더라고요. 예. 그런데도 그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갔으면 이거 재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죠. 결론을 내야죠. 아까 뭐 나경원은 자기 자신이 속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뭐 대한민국의 뭐 법치, 헌법, 뭐를 세우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잘잘못을 가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역설적인 결과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장희명 변호사님 네. 그 공소 취소 부탁하고 그런 것은 법률적으로 어때요? 뭐 위반이 됩니까? 이게 지금 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 왜냐면 뇌물이란 건 어쨌든 대가 관계를 요구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금품이 가야 되는데 뭐 그런 국면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좀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딱 떨어지는 그런 언사를 했을 것인가는 좀 물음표입니다. 아마 이제 큰 틀에서는 자기 개인 사건을 청탁하는 의미보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나경원 의원 지금 여러 명의 의원들이 같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데 나경원 의원 사건만 덜어낼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제 큰 틀에서 그 취지를 설명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까 짚어주셨던 대로 공소 취소를 시킬 권한 자체가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는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인가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다만 이런 이야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 나경원 의원이 토론회 때마다 아니 왜 그렇게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 대표를 못 잡아 넣었냐라는 취지의 계속 질문을 해요. 저는 그 질문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질문을 던지는 의도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확신을 갖고 국회에서 장광설을 늘어났거든요. 자범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구속시킬 수 있다고 사실상 자신했습니다. 그러지 못했어요. 그 후과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때도 보수들은 아 이거 능력이 있는 사람 맞아?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졌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떤 식으로 회피하느냐. 아니 법무부 장관이 개별 권한이 있나요? 그럼 그때 왜 그런 식으로 행동했습니까? 역대 다른 법무부 장관들은 다 국회 와서 그냥 이게 인신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냥 담담하게 얘기했었어요.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그랬어요. 그런 전례를 무시했을 때 본인이 치러야 되는 후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에서 밀리니까 바로 쏘아붙이듯이 아 당신 나한테 공소취에서 개별 청탁했던 부적절한 인간 아니냐고 폄훼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말로는 동지 찾고 동료 시민 찾는데요. 하는 행동과 언사 이런 걸 종합하면 타인을 최소한 동지로라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런 분이 정치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하나 더요. 이번에 또 서로 폭로하고 그러는 과정에 한동훈 댓글팀 운영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법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법률적으로. 실체가 일단 있어 보이는 부분이 전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아니 예. 나한테 그때 대선 때 썼던 애들 좀 풀어야 되겠다고 얘기해서 자기가 놀라니까 그냥 딱 끊어버리더라. 천하람 대표도 이게 김건희 댓글팀, 뭐 한동훈 댓글팀 뭐 있었다는 취지의 또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김경수 지사 때도 그렇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때도 기본적으로 이런 댓글을 올리는 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겁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자유를 방해하고 완전히 저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원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예요. 여론을 왜곡시킬 의도에서 작전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거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왜냐하면 본인이 주고받았다는 그 장해찬 최고가 계속 의혹 제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받았던 그 다음날 그 참여연대를 조지자라고 하고 자기가 바로 다음날 그걸 SNS에 실제로 올려요. 실체가 없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모른다. 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그 징역 2년입니까? 그 최소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법정형이.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가 한 2년인가 받았으니까요. 네. 아니 댓글팀은 뭐 별도로 저는 그 자체만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김건희 씨가 스스로 보냈다는 문자에도 제가 그런 의혹과 오해를 받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댓글팀으로 추정되는 뭔가 여론 조성, 좋게 얘기하면 여론 조성, 안 좋게 얘기하면 여론 조작을 위한 팀을 가동했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한동훈 본인도 법무부 직원을 쓰지 않았다 이 얘기만 강조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썼는지 여부는 그건 해봐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청탁금지법 있는 그대로 저도 찾아보니까 5조 1항 14호라는 규정에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소속기관장은 그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부정청탁에 해당되느냐, 나경원 의원의 공소 취소 요청이 해당이 된다면 지금 부메랑이 되는 거죠. 한동훈 본인이 법무장관일 때 이 부탁을 받았는데 이걸 그냥 뭉갰다는 걸로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당시에는 원외였으니까 공직자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그건 별개로 봐야 될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댓글팀 이게 운영이 사실이라면 이게 수사 대상이고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그 전례가 있어요.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었고 드루킹 사건도 있었고 국민들이 이미 그걸 다 알고 있고요. 네. 민주주의의 적이죠, 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만약에 했다면. 그리고 정치인 자격이 없어요. 만약에 댓글팀을 운영해서 좋은 댓글이 많이 달렸다. 그 상대 기사에 대해서 안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았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달라집니까? 대한민국 외교가 달라집니까?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 댓글팀을 운영하면. 예? 본인의 무능력함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정치인 자격이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었다면 검찰 수사해야죠. 수사하고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죠. 이건 그냥 둘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나경원 후보 공소 취소 부탁한 것을 까발린 것 우리 애청자님들이 아주 날카롭게 분석을 하세요. 제2환희님, 한동훈이 저렇게 한 이유는 고차원 전략입니다. 윤하고 갈라진 마당에 윤은 한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겠죠. 한동훈이 살기 위해서 윤통한테 나 건들지 마. 난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하고 경고, 엄포, 선수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정필성 님도 내가 이제 캐비넷 하나 열었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마. 그럼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야. 라고 언지를 준 겁니다. 그러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전당대회 좀 더 오래 있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계속 나올 것 같으면. 예. 연장. 아주 자백 쇼를 보는 것 같은데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선거 끝나면 다 같이 손잡고 한번 수사 받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 사람들은 수사나 기소를 자신들의 권리로 여기며 사적 인연에 따라 청탁도 하고 그럽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법과 원칙입니까? 나경원 후보께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운운하지 말고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자행한 공소 취소 청탁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되지 하십시오. 당무 개입, 불법 댓글팀 의혹, 폭력 사태를 넘어 이제는 형사사건 청탁이라니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를 것이 아니라 후보 모두 다 같이 손잡고 자진 출석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 한동훈이 나경원이나 원희룡하고 싸우는 것 같지가 않아요. 김건희하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태가 커진 것의 단초를 김건희 쪽이 제공했다고 봐야 합니다. 사인 간에 오고 간 문자가 어떻게 공개가 되겠습니까? 그건 김건희 쪽에서 흘리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나 한동훈 되는 거 안 돼. 그리고 우리 남편도 반대야. 어떻게 해서든지 뭐 원희룡이 되든지 아니면 한동훈은 안 되면 돼라고 하면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과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문자도 씹어버려. 그리고 사과도 못하게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바뀔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 머리에서 뭐가 대단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지요. 오히려 지금 더 굳어져 가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막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용산이 도와줄 거야 하는데 이제 김건희가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게 됐는데 등장하면서 보니까 지금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안 걸리는 데가 최혜병 특검에도 걸려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랬을까? 보니까 이정호가 있고 이정호가 김건희하고 이런 관계가 있고 결국은 보다 못해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공익 제보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공익 제보자가 되면 신원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저희도 누군 줄은 짐작하고 알고 있었지만 공익 제보자 신분이라서 공개를 안 했는데 본인이 이제 직접 나왔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지요. 얼굴을 처음 공개를 했는데 나와서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을 더 돕고 싶었고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했고 지금 돕고 있고 끝까지 도울 겁니다. 저희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고
우리가 다 그 결혼시켜 준 거야, 대통령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민원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간다 하면서 실명을 거론했어요. 그 수행하는 사람의.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구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야 될 때도 있고 김건희 여사를 지칭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나눠서. 그럴 때 이제 V1, V2라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종호 전 대표가 뭔가 입을 연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도 뭔가 굉장한 파장이 미칠 수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장현미 변호사님, 네. 내일이 이제 최혜병 순직 1주기가 맞습니다. 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김기현 변호사가 박정훈 대령 변호를 맡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너무 아니다 싶어서 이제 공익 제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이종호 얘기, 뭐 VIP한테 내가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김기환 얘기했다가 그거 자기도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싶어서 네. 김건희라고 네, 또 뭐 얘기도 하고 얘기했었죠. 그러는데 이자를 털면 좀 뭐가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운영했던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압수수색을 했을 때는 김건희 폴더라는 김건희 여사 이름의 폴더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이른바 쩐주들이 다 무죄 받았다고 했지만 어쨌든 최소한 수사는 받았고요. 이 사람들은 근데 큰 수익을 못 올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모녀 같은 경우에는 23억인가요? 수익을 올렸어요. 주가 조작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그 의견서 윤석열 정부에 검찰에서 올린 의견서입니다. 공소유지를 위해서 본인들이 해봤을 때 이 두 사람의 계좌를 들여다봤더니 20억이 넘는 수익을 올렸구나라고 하는 거. 그 수익 누가 올려줬습니까? 이종호 씨가 관여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1심에서 본인은 상당한 주범 역할을 했다. 처남까지 끌어들이거든요.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증거들을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완전 서로가 서로의 뒷덜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거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너는 다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요구를 들어줘야 돼. 나는 승진해도 경찰이든 뭐 누구든 해병이든 다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밑자락을 깔아놓는 거죠. 왜? 운명 공동체니까. 내가 입 벌리는 순간 상대가 다치고 상대는 내 이익을 들어줄 수 있는 권력에 있으니까. 대단히 구태이자 정말 독재 정권 때나 봤던 풍경이 정말 이 낯선 풍경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곳곳에서요. 해병뿐만 아니라 경찰, 여기저기에서. 김건희 여사가 느닷없이 나오고 오늘은 또 심평 변호사가 나도 전화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정치를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여사가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까? 대단히 낯선 풍경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참담합니다. 김기현 변호사가 예. 그 내부 고발자로 이제 결심하게 된,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을 돕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런 과정이 한번 보시면 지금 그 영화 내부자들 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김기현 변호사가 실제 그 해병 모임 5명 중에 1명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종호 전 대표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잘 알고 많은 얘기를 들은 거죠, 사실은. 이 5명의 모임에서 이종호 대표를 비롯한 뭐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많은 내부 얘기를 듣고 박정훈 대령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다. 이게 좀 내가 나서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결심을 하고 내부자로서 얻었던 정보를 지금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저는 신뢰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이 김기현 변호사가 취득한 정보가 물론 전화 녹취록도 있고 만나서 들었던 것도 있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종호 전 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결혼을 우리가 시켰다. 네. 예. 그러니까요. 결혼 전부터 알았다. 그럼 이종호 전 대표를 비롯한 일정의 그룹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보통. 예? 그 멤버들 중에 김건희 여사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아니 그 전에 알았다는 거는 맞는 게 예. 지금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맨날 대통령실에서 하는 해명이 결혼하기 전에 했던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김건희하고 이종호는 잘 알았던 건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비밀을 공유한 사이라는 얘기예요. 네. 비밀을 공유한 사이. 우리 장 변호사께서 얘기했는데 장 변호사가 누군가가 한쪽이 얘기를 하면 망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입틀막을 해야 되잖아요. 예. 입을 막으려면 그거에 상응한 대가를 또 어떤가의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협박하든지. 그러면 한쪽은 이미 권력의 최정점이 가 있고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 이종호 전 대표라는 사람이 주변에 그거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내가 VIP한테 얘기할 거야. 그만두지 말라 그래. 그다음에 뭐 경무관 별 하나 더 달아줄 건데 뭐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서슴없이. 그 얘기는 결국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 결혼도 시켜줬는데 그리고 결혼시켜서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 그 자리에 가는데 다 물심양면에 도왔다라는 뭔가의 자기 자신감 이런 걸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군뿐만 아니라 경찰까지도 막 개입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윤경호 소장님 지금 이렇게 쭉 보면 김건희가 도대체 국정에 손을 안 대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오지랖 넓은 국정 개입 어디까지 이게 손이 뻗쳐져서 다뤄졌느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종호라는 그 인물의 자신감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에 이어받아서 짐작을 해보자면 이 윤석열 당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권좌에 간 이후에도 이 이종호라는 인물은 김건희 여사와 충분히 연락을 나누고 그다음에 그 경찰 인사, 그다음에 군 인사 등등의 요청도 하고 뭐 영향력도 행사하고 했지 않았느냐라는 짐작을 하게 만들잖아요. 예. 그동안에 나온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요. 디올백을 받는 그런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취되기 전에 온 국민이 분노를 했던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주범인 권오수라는 이 주범과 그다음에 이종호라는 이 종범인지 뭐 주범인지 모르지만 이들의 재판 과정이에요. 김건희 씨의 계좌 등등의 여러 가지를 관련된 자료가 새로운 자료가 그래서 김건희라는 이름이 37회나 추가로 새롭게 등장했다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 재판 과정에 나온 거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김건희 씨에 대한 이 재조사 내지는 추가 조사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그다음에 뭐 검찰 뭐 등등등등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다 탈탈 털었던 뭐 건데 왜 이제 와서 더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해명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국정에 온갖 곳에 다 김건희 여사를 이름을 팔아먹었는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관여를 했는지 그걸 규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지 보면 않습니까? 김건희와 이종호의 관계가 거의 박근혜와 최순실 관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김철근 총장님께서 진작에 김건희가 V0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부님 이쯤 되면 이종호 게이트 아닌가요? 아마도 국정조사하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탄핵의 명분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글 주셨는데 경찰 관련된 것도 지금 나옵니다. 이것도 이종호를 떼놓고 볼 수가 없는데 아까 그 멋쟁 해병이라고 하는 단톡방에 등장하는 인물이 또 송모 씨가 있고 뭐 4명인가 5명인가 되죠. 5명.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경찰 관련해 가지고 뭐 얘기를 해줬던 사람은 송 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 한번 좀 잠깐 들어보죠. 사단부장 오기 전에 공항 경찰 단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저한테 협조를 요청한 거예요. 관세 총장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특히 이제 관세청이나 경찰청이나 다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원이고 그래서 타기관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부담 없도록 왜냐면 스스로 그 침 뱉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청 상안부장하다도 승진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 보도 나면 이 기회마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정말 다급한 심정으로 일단은 제가 이번에 진급을 하면 과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뛸게요. 과장님 저 좀 일단 살려주십시오. 고립무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영등포 서장 출신 아닙니까?
이 조모 경무관이 예. 서울 영등포경찰서 그 수사팀장한테 예. 그 마약 관련해서 예. 그 압박성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전화한 그 내용을 지금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마약 들어오는 것 관련해서 관세청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로 이첩이 돼가지고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한 거죠. 그렇죠. 그거 좀 봐줘라.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드러나기 전에 야, 나 별 달아야 되는데 2개 달아야 되는데 한번 좀 봐주고 이제 처음에는 뭐 나라를 위해서 서로 뭐 저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울면서 이제 호소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이게 맨 처음에 알려졌을 때 윤익은 경찰청장이 바로 감찰을 지시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랬다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져 가지고 인사혁신처에서 뭐 문제 없다고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그냥 유야무야 되니까 나중에 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겨우 내린 게 윤익은 청장의 직권 경고인가? 뭐 이런 정도로 끝낸 거예요. 이제 여기가 왜 다시 문제가 되냐면 지금 나타난 조모 경무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지금 그 그룹에 들어있는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윤익은 청장이 감찰을 지시했는데도 살아났다. 이런 지금 의심이 가는 사안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을 지금 현재 경무관인데 치안감 큰 무궁화 2개짜리로 올려주겠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2개를 올리려면 이게 무슨 뭐 내부 감찰을 받았거나 뭐 징계가 그러면 있거나 안 되죠. 문제가 생긴 상황이 생기면 승진 자체가 안 예. 되니까 일단 거기를 한번 무마를 시켰고 경찰청장이 결국은 경징계로 완전히 거의 뭐 없는 것처럼 예. 만들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지금 그 MBC를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야, 이런 것들도 결국은 청장이 이런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마가 되고 없어지고 결국에는 야, 하나 더 다른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까지 가는구나. 그럼 결국은 그 뒤에 배경은 누구냐? 그건 결국 V0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윤경호 소장님. 이종호 지가 그러게 뭐길래 말입니다. 해병대 사령관 별 4개짜리로 만들어주고 경찰 경찰도 뭐 무궁화 별 2개 2개 달아주고 달아준다고 그러냐고요.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종호가 그러면 누구를 등에 업고 이렇게 허가호의를 했겠느냐.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보니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 간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이어진 관계고 심지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결혼까지 내가 시켜준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그 옛날의 관계였느냐. 그러나 지금 이자들 이 경찰 승진시켜주겠다. 그다음에 임성근을 뭐 해병대 사령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에 이종호가 마치 지가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이 얘기하는 거에는 그 뒷배에 지금 누가 있느냐. 거기에 바로 이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처음 특 등장한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 이게 지금 일파만파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이거죠. 예. 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국정농단의 꼬리가 잡혔다. 예.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대통령실을 지금 사실상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같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제2부속실이 없잖아요. 결국은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고 계속 대통령실을 함께 사용하는 형국 비슷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 이런 사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결정을 하고 실제 추진력 있게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 다 알 거예요. 그럼 주로 어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정보가 어디로 모이겠어요? 이런 구체적인 실체들이 하나하나 나오게 된다면 저는 이종호 전 대표가 지금 전 대표의 녹취록이 나오는 이 부분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정말 이 국정농단의 꼬리가 밟혔는데 이거 가만둘 수 없죠. 당연히 추적해야죠. 밝혀야죠.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누구냐?
김건희가 아니냐.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건의 핵심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조모 경무관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예요. 내가 영등포 서장 출신이라고 하면서 영등포 서에 마약 수사를 하는 팀에 관세청을 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도자료에 넣지 말고. 왜냐하면 수사 또 브리핑이 예정돼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세청도 이 마약과 관련해서 연루된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돼 보이는데 같은 공무원 아니냐, 읍소를 했다가 압박도 했다가 이럽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나중에 또 전화를 할 때는 이거 내 관세청에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뭐 얘기를 해놨다는 식으로 막 정지 작업을 해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대단히 부적절한데 어떻게 끝났느냐? 짚어주신 대로 인사혁신처에서 문제 없음 된 거예요. 이거는 상식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행정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러면 이걸 무마시킬 수 있는 자리는 최소한 그 위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모 경무관이 어떤 사람이냐? 이 멋쟁 해병에서 활동하고 뭐 여러 뭐 별을 달아주니 뭐니 했을 때 별을 달아주겠다고 했던 그 인물, 그 방에는 없지만 그 방에 있는 인물이 대단히 오랫동안 현재 경찰이 하나가 있거든요. 오랫동안 수행을 했던 인물, 굉장히 붙어 있는 사람인 거죠. 이 5명의 이 인허에서 뭔가 끌어주고 싶어했던 동인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떠한 이런 뭐 불이익을 경찰 내부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법 처리될 사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된 이 인물 이거 실체 밝혀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굴러가면 안 됩니다. 근데 윤경호 소장님 이 조경무관이라고 하는 자도 참 어설프네요. 그러게요.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승진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정말 영등포 수사팀장한테 부탁을 하고 읍소를 할 거면 만나자고 해서 울면서 부탁을 하든지 그래야지 전화로 나 이번에 잘 돼야 되는데 봐줘 이러면 누가 봐주겠어요? 근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MBC 보도의 핵심은 이 조모 경무관이 그런 있을 수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권한 이제 직권남용일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잖아요. 그래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그 조모 경무관을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인사혁신처가 문제 없다고 그냥 덮어버린 거기에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건데 이 MBC 보도의 다른 한 측면에 보면요. 이 단톡방, 그 다음에 김규현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5인방의 핵심 그 이너서클, 거기에는 또 다른 현직 경찰 최모라는 또 등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최모라는 현직 경찰이 이 조 경무관의 인사 관련한 부탁도 이종호한테 이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빙자해서 이거야말로 호가호이죠. 그렇게 해서 경찰이든 아니면 뭐 해병대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렇게 분탕질을 하고 다녔을까. 이거 당장 이거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쭉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 항상 무슨 일이 터지기 전에는 부글부글 끓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제 대체로 보면 그 끌어오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데 여기는 워낙 뭐가 많아서 그런지 어설퍼서 그런지 좀 속도가 빨라졌어요. 김철근 총장님. 대체로 이게 정권이 그 네임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권 4년 차 정도 가면 그 정도 가야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 정권의 힘이나 권력이 있으니까 그걸 막잖아요. 막고 누르고 오는데 4년 차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정권 말이 되기 때문에 그걸 누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내부 정보가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만에 이게 일단 국정 운영 지지율이 대단히 낮고 총선 패배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런저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내부 정보가 너무 빨리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 말기 증상입니다. 말기 증상인데 3년이 남았는데 말기 증상으로 3년을 끌어갈 수 있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국정운영 동력을 완전히 다 잃었어요, 지금. 그리고 이 동력을 더 붙일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요. 붙이려면 전당대회라도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분당대회하고 자해쇼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 오히려 더 힘든 빨리 상황이 망하는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망조든 망조든 거죠. 예. 망조든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최재형 목사, 박정훈 대령, 김규현 변호사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막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런 생각에서 그야말로 이 최고 권력하고 싸운다는 게 얼마나 겁나는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데 또 막아도 어느 정도 뭐 좀 상식을 가지고 막아야지. 이걸 가지고 권성동 의원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제보자가 민주당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구만요. 참 체리 따봉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제의 단톡방에 정작 임성근 전 사단장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호 책임자와 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경선 참여자가 있었습니다. 제보 공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 유착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편 인사들이 단톡방으로 의혹의 불씨를 지폈고 민주당은 이 불씨에 기름을 퍼부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강행하는 등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사건을 탄핵의 도구로 악용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제보 공작 사건과 관련하여 송호종 전 경호관 그리고 김기현 변호사와 단 한 번도 교감한 적이 정말 없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이들과 교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기 탄핵 게이트입니다. 사기 탄핵 게이트인지 이종호 게이트인지 김건희 게이트인지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저런 얘기를 참 뻔뻔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멘탈이기는 해요. 그런데 장희매 변호사님, 네. 지난번에 권성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하고 이렇게 체리 따봉 주고받았을 때 그 이야기했던 그 행정관 있잖아요. 이번에 용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많지. 이렇게 적발이 됐더라고요. 네. 강모 선임 행정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자들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대하는지를 볼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저는 권성동 의원의 말을 지금 들으면요, 그대로 반사시켜주고 싶고 좀 실수가 나오는데요.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익 제보했다는 그 조명현 씨 있지 않습니까? 조명현 씨 이번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신청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민주당에서 이 제보자가 국민의힘 사람이니까 이거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열하니까요. 사실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공당에 이득이 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할 때는 이게 공익이고 공익 제보자를 비판한다, 어쩐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뭐 비슷한 구면이 있죠. 왜냐하면 규현 변호사는 이번에 공천 신청을 했던 사람 맞습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대로고요. 아니 뭐 정치적으로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리고 본인이 그 카톡방에서 인지하게 된 그것들, 그 사실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그 사실에 대해서 답을 못하니까 이런 이상한 논리를 비트는 이야기만 하는구나라고 다들 생각할 겁니다. 참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멘탈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정치를 오래 하면 저렇게 됩니까? 저렇게 뻔뻔해야 정치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한 5선 하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지금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몰라요. 뭐 본인이 순장조 되겠습니까? 순장조 안 하려고 저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한마디로 황당한 게요. 그렇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무원 하면서 마지막 정점에 있었던 게 언제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총장이었어요. 예? 민주당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막 뭐라고 얘기할 때 제가 한마디 합니다. 그거 왜 검찰총장을 시켜갖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예? 그럼 대통령도 지금 사기치는 거예요? 권성동 의원 표현대로 하면? 사실대로 안 보고 자꾸 꽈서 보려고 하니까 저런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죠. 사실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렇게 아주 친하다고 팔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을 알지만 또 그런 얘기 방송에서 하기 그래서 안 합니다만은 유리할 때는 팔고 불리할 때는 안 팔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치. 참 양심도 없다. 그렇죠? 저는 저 이종호라는 인물이 지금 요소요소의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한 걸로 나타났잖아요. 예.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석 상태로 나와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들었던가. 그러나 이게 만약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이라면 저는 이 사람의 신병이 확보가 돼야 된다. 진짜 뭐 고소고발이 돼 있다면 긴급체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에 귀가 솔깃 가긴 하던데요. 이 이종호 씨가 지금 듣자니까 청문회 뭐 증인으로 본인이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안 나오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안 나오겠다고 나오겠대요? 그랬습니까? 뭐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그런데 어제는 또 뭐 안 나오겠다고 그랬던 것 같아. 아무튼 확인 근데 한번 해볼게요. 어찌됐든 최상병 예.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임성근 구명 관련해서는 이종호라는 인물이 키롤을 한 걸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걸로 점점 정황상 이렇게 증언도 나오고 녹취록도 나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종호라는 인물이 이러다가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또 이런 황당한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종호가요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대요. 제출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 가운데 못 나오겠다라고 한 사람이 이종호, 신원식 붕짜자, 조태용 국정원장, 김괴한 해병대 사령관,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문실장,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실 행정관,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반드시 출석할 사람으로 했는데 불출석했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 될 수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 고발하겠다고 했는데요. 예. 이제 국회 동의청원으로 청문회를 연 그 전례가 좀 드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청문회 절차는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그 법률에 따를 때 완전히 의무로 뭐 이행 명령장을 발동시킬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예. 국회가 그 정상적인 가동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입법청문회 뭐 이렇게 이런 걸 막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참석을 안 하면서. 근데 그때는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자꾸 얘기하는 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국정조사. 왜 국정조사와 그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출석을 안 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강제적인 조치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조치를 하고 특히 이제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들이 대부분 공무원이 많고 기관도 대부분 공무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면 안 내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다수 정당이고 하기 때문에 이건 거부권 행사를 못 하거든요. 국정조사는 실시하면 물론 여당이 반대하겠죠. 반대하지만 나머지 정당이 많잖아요. 야 7당이 되는 거니까 야 7당이 연합해서라도 국정조사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청문회를 여러 번 하면 너무 김 빠질 수 있어요. 청문회보다는 국정조사가 예. 더 실효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특히 지금 이런 사건들이 막 나오잖아요. 아까도 제가 한 줄로 말씀드렸지만은 국정농단의 꼬리가 잡힌 상황이에요. 저는 이 꼬리를 빨리 예.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제가 아까 오늘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 그거거든요.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지쳐 있을까? 뭔가 안 보여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자들 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도 오히려 더 뻔뻔하게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해볼 테면 해봐 이런 식인데 그러면 뭔가 좀 야당이 연대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 하자, 청문회 하자 뭐 이렇게 따로 소리 내지 말고 좀 뭐 대책 회의 같은 것도 연석으로 해본다든지 이럴 필요 없습니까? 뜻을 같이 한다면? 뜻은 제가 보면 거의 일단 특검 다 동의하죠. 예. 국정조사 동의하죠. 하잖아요. 탄핵에는 동의합니까? 탄핵 얘기는 지금 민주당조차도 말 안 해요. 아직은? 예, 예. 말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치권에서 꺼내려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사유가 나왔어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확정이 돼야지. 특정돼야 되잖아요. 그 특정을 하기 위한 과정인 거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청문회보다는 국정조사가 더 실효적이다. 국정조사가 훨씬 실효성이 있고 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도 특검 가기 전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특검을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특검은 수사를 해서 법률적으로 확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국정조사는 그 전에 사실상 정황 증거나 무슨 그 문서나 이런 걸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죠.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이 부분은 제가 탄핵백서를 만들었던 한 분을 최근에 예. 만났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만든 건데 그 당시 상황이 거의 이제 전방위적으로 가동을 했다라는 취지인데 국정조사 당연히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특검도 되고 검찰 수사도 되고. 그러니까 뭐 검찰 수사가 되고 특검 막 선후관계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검찰 수사를 시작이 먼저 됐으면서 또 특검까지 갔던 사안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가동이 됐었던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좀 뜨겁지는 않았고 점점 이게 피치가 올라갔는데 그건 민주당이 한 게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받아서 가장 유효한 수단을 채택하는 건 저는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유효한 방편 중에 하나는 물론 청문회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강제성이 좀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이 청문회를 열게 된 거는 이제 청원에 따른 거라서 청원의 귀결은요 관련 법을 찾아보면 최근에 그 밀양 성폭행 사건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행자부로 넘기는 겁니다. 이제 관련 이제 부처로 넘기는 거예요. 독도 분쟁과 관련해서도 5만 명을 넘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문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외교안보부로 또 외교부로 옮기는 겁니다. 이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계가 비교적 뚜렷해서 이거는 이 정확하게 사안을 분별해서 국정조사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공수처 지금 뭐 기피한다 어쩐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종호 씨 대리인이었던 사람이 지금 공수처 검찰로 그러니까요. 들어가 있고 하니까 예. 이 수사는 좀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말입니까 그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렇게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 국회는 국회 일을 국정조사 등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국민이 지쳐있다 그 말씀이 저는 귀에 번쩍 들어오는데 내일이 최상병 순직 1주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내일 지나고 나면 통신사의 통신 기록도 다 지워질 수밖에 없다면서요. 보존할 의무가 없다면서요. 그럴 지금까지 뭐 했을까? 이럴 거에 특검만 먹놓고 있지 말고 지금 우리 김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국정조사 권한이 있었다면 진작 나서서 그 통신 기록도 좀 확보를 해놓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건데요. 이 탄핵 운운하지만 탄핵은 국회에서 200석 넘겨서 찬성 나오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헌재의 구성상 지금 이미 보수 우위로 굳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확해야만 인용이 되는 거니까요.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체증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긴 있습니다만 왜 일주기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를 못하고 그냥 질질 시간만 끌었을까. 그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국민을 지치게 만들었다. 그 말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치면 안 되는데 이제 뭔가 그냥 국민들은 최선을 다해서 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강력한 야당을 만들었는데 그게 뭔가 좀 바로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이놈들 뭐 반성도 하지 않고 그러니 국민들이 얼마나 화도 어느 정도 화가 나다가 지치고 또 우는 것도 어느 정도 울다 보면 지쳐가지고 더 못 울어요. 지금 그런 지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맙시다. 저들이 노리는 게 바로 아이고 너네들 뭐 그러다가 말겠지 뭐 날도 더운데 얼마나 나오겠어 비라도 더 와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토요일날 비 겁나게 오기를 막 용산 앞에다 저 관 묻어놨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5개라면서요. 5개 오방관. 최재형 목사님이 그 내용을 좀 아는 것 같던데 저희가 지금 월요일날 인터뷰하기로 했거든요. 한번 오시면 그거 한번 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어리 선크림 받으실 분들 선정하겠습니다. 광고 보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슬기로운 소비 생활이 필요한 때입니다. 요즘처럼 덥고 힘들고 지칠 때 건강한 음식, 검증된 음식 드시고 힘을 내셔야 되는데 가격이 또 싸야 됩니다. 그런 거 정어리몰에서 준비했으니까 많이 이용하십시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산사태 주의보 경보가 내려진 곳도 많은데요. 주변을 좀 꼼꼼히 살피시고요. 이럴 때 텔레비 너무 보기 싫어서 안 보는 분들 많으신데 그래도 주의보나 경보 발령하는 거 좀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난 문자는 오기는 오던데요. 꼬미맘님, 비가 와도 정말 너무너무 오네요. 비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이미 너무 많은 피해를 보셨다는 뉴스 보니 마음이 애효. 정어리 모든 분들 피해 없으시길, 항상 운전 조심하시길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허탈함을 얘기하셨던 천년바위님, 정필성님, 제이환희님 아주 날카로운 분석 보내주셨죠. 그리고 이상부님, 저희가 정어리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주소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림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모두 지치지 말고 힘내요 하셨는데 박혜림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082님께서 새로 회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후보들 잇따라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내일은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내일은 1부 한 다음에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힘 빠져하고 빨리 패널들 기다리는데 왜 1부에서 먼저 하냐면요. 12시부터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다른 일정이 잡혀가지고 그 시간에 도저히 못 맞추겠다 하소연하시는 후보들이 많아서 특별히 그러면은 앞부분 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조정한 게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 잘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믿고 갑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윤경호 소장님, 김철근 총장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